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 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의 월급을 직접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다분히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오늘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요양보호사분들이 본인이 받고 있는 월급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설에서 제대로 안 주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꽤 되셨던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시설마다 얼마나 주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았던 방법은 여러분들 그 워크넷 있죠. 워크넷. 요양보호사를 구하려면 워크넷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워크넷에 보면은 근무 조건이라는 것이 나와요. 거기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할 것이고 월 임금은 얼마를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2년 시급으로 따지면 9,160원, 월급으로 따지면 191만 4,440원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려면은 한 주에 40시간,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1만 4,440원 됩니다. 그래서 워크넷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 아주 전형적인 법정 근로시간이죠. 그래서 월급 보니까 192만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191만 4,440원과 불과 한 5, 6천 원 차이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딱 떨어져서 이렇게 주기는 좀 그렇고, 그냥 만원 단위로 절사를 한 것이죠. 192만 원. 이 말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했다, 그 소리입니다. 이렇게 휴게시간 1시간, 그러니까 이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시키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8시간이 되는 것이죠. 법정 근로시간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연장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통상시급의 1.5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면 야간근로가 됩니다. 이 역시도 통상시급의 1.5배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주휴일, 그리고 또 이제 공휴일 어떻게 할 것이냐. 요양원은 이렇게 비번 있지 않습니까? 비번, 휴일날, 이런 날이 있기 때문에 주휴일을 일요일로 이렇게 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렇게 비번인 날 주휴일로 정합니다. 이렇게 비번일은 주휴일. 또는 이제 뭐 공휴일 꼈을 때도 마찬가지로 비번인 날을 공휴일로 이렇게 이제 대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휴일 근로수당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양원에서는 휴일 근로수당이 딱히 의미가 없어요. 보시면 5월 5일 날 쉬는 날이죠. 이날 딱 근무일 꼈습니다.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이 시간은 야간근로 시간이지 않습니까? 야간근로. 그리고 5월 5일 휴일이니까 휴일 근로이면서 야간근로니까 이날 일하게 되면 요양보호사에게 사실상 2배에 해당되는 급여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시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 날짜를 다른 날로 옮깁니다. 언제로? 이렇게 쉬는 날로, 그러니까 공휴일을 쉬는 비번인 금요일로 옮기는 것이죠. 휴일 대체. 이렇게 되면 5월 5일 쉬는 날 일을 했어도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시급 적용을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휴일날은 이날이니까, 이날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별도의 추가 수당은 없다,
구조입니다. 다분히 시설 입장이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겠으나.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시설 측에 요구하기도 좀 난해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아무튼 자, 이번에는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2시간씩 3조 2교대 주주야야 비비 또는 주주야야 휴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2시간 일하고 그리고 수요일도 12시간 일하고 이렇게 됩니다. 금, 토, 쉬고 이렇게 되면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6일을 기준으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한 달이면 몇 번이 이 패턴으로 돌아올까요? 6, 5, 30 5번이죠. 5번.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5번이 계속된다. 한 달 동안에. 그렇게 보면 주간근무 있죠? 주간근무는 한 달에 몇 번이냐? 총 10번이 됩니다. 야간근무는 몇 번이 됩니까? 두 번 곱하기 5번 해서 총 10번이 되겠죠. 비번도 역시나 10번 이렇게 됩니다. 이제 비번인 날은 주로 이제 주휴일로 잡기 때문에 별도의 휴일 근로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을 제가 이제 엑셀을 활용해서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이렇게 이제 12시간 근로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당 급여가 얼마입니까? 9,160원이죠. 최저시급. 이렇게 이제 계속 가다가 중간에 휴게시간, 점심시간이죠. 이날은 빵원입니다. 별도의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계속 9,160원 쭉 가다가 6시 돼서 저녁 6시 돼가지고 휴게시간을 한 30분을 더 갖습니다. 왜냐하면 4시간 근로하게 되면 무조건 30분 이상을 휴게시간을 줘야 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6시 반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연장 근로가 됩니다. 연장 근로. 왜 그럴까요? 하루에 8시간,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이상 일하면 연장 근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연장 근로가 되면서 보십시오. 한 시간이 9,160원이 아니고 9,160원에다가 4,580원을 또 추가합니다. 50%가 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는 좀 6,870원이요. 왜 그럴까요? 이건 30분짜리거든요. 왜냐하면 30분 휴게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9,160원의 50%인 4,580원과 그리고 연장근로니까 또 이것에 50%를 더 붙여야 되죠. 그렇게 해서 2,290원. 그래서 6,870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2시간 근로했을 때 124,805원의 이제 임금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을 했을 때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 근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 근로. 야간 근로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급을 9,160원에다가 50% 더 붙여서 4,580원 더 붙여야 되죠. 그래서 13,740원이 됩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휴게시간 당연히 없죠. 그리고 쭉 갑니다. 가다가 역시나 휴게시간 없고, 그리고 새벽에 6시 30분부터는 뭐가 되느냐? 연장 근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넘게 일하면 연장 근로다. 이제 기억을 하시죠? 그렇다면 연장 근로니까 추가적으로 받느냐? 아닙니다. 야간 근로도 그렇고 연장 근로도 그렇고 평상시 시급에 1.5배만 더 쳐줍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한 달 동안에 281만 6,700원이 나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요양보호사에게 줘야 될 월급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일을 맡기실 때 12시간씩 주주 야야 비비 이렇게 하면은 시설이 상당히 손해다, 불리하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 측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좀 경험이 많지 않은 시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월급을 많이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주 야야 비비. 글쎄요, 그 상태로 며칠을 버틸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주 야야 비비인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단 하고, 그리고 다음은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또는 8시까지 이런 형태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월급을 얼마 주느냐, 22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나오는지. 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A 근무자는 이렇게 근무하겠고, B 근무자, 다른 사람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바로 B 근무자는 야간 근로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 근로, 그리고 03시부터 09시까지는 연장 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중간에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죠. 중복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100%를 더 추가를 더 줘야 돼요. 그 9,160원에 2배를 줘야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그러니까 야간 근로 시간만큼은 어떻게 하죠? 통상임금의 1.5배. 그리고 이제 이 중복되는 부분은 2배. 그리고 연장 근로 해당되는 것은 1.5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A 근무자는 그냥 법정 근로시간 그대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73,280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B 근무자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입니다. 중간중간에 휴게시간이 있죠. 4시간마다 휴게시간을 1시간씩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근로, 그리고 연장 근로, 그 중간에 이 지금 중복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4시부터 6시까지는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새벽 3시부터 중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 3시부터 4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복되는 시간은 2시간이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이제 계산해봤어요. 계산해봤더니 한 달 총임금은 229만 원이 나옵니다. 229만 원. 그러니까 야간 근로, 연장 근로,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까지 다 계산을 했을 때 229만 원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살펴본 그 222만 원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에 비해서 9만 원이 더 많죠. 그 말은 지금 이 요양원에서 9만 원을 적게 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보십시오. 야간 휴게시간을 4시간을 잡았어요. 앞서 우리 살펴봤을 때는 야간의 휴게시간이 4시간이 아니죠. 1시간씩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원칙은. 그러나 시설 측에서 요양보호사의 월급이 많아지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이렇게 길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휴게시간을 4시간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03시부터 07시까지
이 시간을 휴게 시간을 다 잡아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는 한 달 임금이 192만 3,600원이 나옵니다. 오히려 한참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요양원칙이 휴게 시간을 4시간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222만 원까지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칙상 계산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22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알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야간 휴게 시간 이것을 이렇게 길게 잡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것은 바로 이겁니다. 4시간마다 휴게 시간을 1시간 잡아 놓는 것이죠. 사실상 새벽 시간에 요양보호사들이 깜빡깜빡 졸더라도 마음 놓고 두 다리 뻗고 주무시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충분하게 휴게 시간으로 쉬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정상적인 근로 형태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임금도 229원을 주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제 약간 복잡하게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기도 주주, 야야, 비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조건은 똑같은데 희한하게도 월급이 213만 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주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휴게 시간을 6시간 잡았어요. 휴게 시간 6시간 잡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아까 이제 제가 계산했던 것처럼 192만 3,600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계산을 해놨는데 착각했습니다. 자, 야간 휴게 시간을 6시간 잡았을 때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휴게 시간을 아예 엄청나게 길게 잡았습니다. 03시부터 09시까지 몇 시간입니까? 6시간을 아예 일을 안 한 것으로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은 임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완전 억울한 상황인 것이죠. 새벽 3시부터 아침 9시까지 세상에 요양보호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요양원에서 자고 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발상인 것이죠. 이렇게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요양원 측에서 정말 이렇게 근무비로 짜시면 너무 비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십시오. 실제로는요 164만 8,800원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에게 한 달 월급을 이거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근로시간은 6시부터 몇 시간입니까? 지금 아침 9시까지 15시간을 요양원에 있는데 어떻게 164만 8,800원 밖에 안 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뭔가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일을 엄청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왜 통장에 지키는 게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비정상입니다. 근데 그래 놓고서 월급은 164만 8,800원 주는 것이 아니고 213만 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213만 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쓰죠? 안 맞죠? 다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설 측에서 일부러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그런 것인지 이렇게 얼토당토않게 그 월급 계산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요양보호사를 구한다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정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겁니다.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로를 한다. 그러면 야간 근로 쳐주시고 또 연장 근로 쳐주시고 중간에 중복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야간 근로와 연장 근로가 중복되는 부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225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13만 원과 별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오해받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근무표를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워크넷에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4조 3교대 한번 봐볼까요? 4조 3교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7일을 기준으로 반복됩니다. 7일 기준으로. 한 달에 이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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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달이면 4.34회가 반복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 달이면 4주가 아니라 한 달은 4.34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제 낮근무가 한 번 있고 또 한 번 있죠. 두 번 있죠. 일주일에 2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이면 몇 번 있느냐 계산했더니 8.68회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근무도 마찬가지.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번이죠. 한 달로 치면은 8.68회 똑같습니다. 밤 근무도 그렇고 비번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30일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4.34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달은 4주가 아니라 4.34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월급 계산을 해봤습니다. 낮 근무는 뭐 간단하죠. 이렇게 이제 휴게시간 사실 30분만 해도 되는데 1시간 이렇게 이제 해서 계산했더니 지금 뭔가 좀 약간 이상하네요. 아무튼 이제 낮 근무, 저녁 근무, 밤 근무 이렇게 다 계산해서 최종 198만 7천 원 정도. 그러니까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 나옵니다. 이 연장근로는 한 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하루로 계산했을 때는 연장근로 없어요. 8시간 이상 근로 연장 없지만 한 주로 계산하면은 42시간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2시간이 연장근로 발생합니다. 이것까지 다 쳐서 계산했을 때는 198만 7,720원이 나오더라. 대략 한 2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원 입장에서는 4조 3교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딱 200만 원 이렇게 잡아놨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4조 3교대 똑같은 방식으로 40시간. 그러니까 이 요양원은 바로 계산을 해본 것이죠. 저처럼 해보니까 거의 2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뒷부분 이렇게 골치 아픈 부분 그냥 드러내고 그냥 깔끔하게 2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양원은 제대로 계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양보호사들 분들 중에서는 이제 본인이 일했던 것에 비해서 임금이 좀 낮은 것 같다. 막상 통장에 찍힌 거 보니까 자기가 계산했을 때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 사회보험료를 잊고 계신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급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사회보험료가 일정 부분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월급의 9.323%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9만 3천 이 정도 나가겠고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대략 한 18만 원, 19만 원 정도가 그렇게 이제 보험료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감안하시고 본인의 월급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양보호사들의 월급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이제 워크넷에 올라온 곳에 태반은 나름대로 시서 측에서 계산을 다 한 겁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 뭐 휴일근로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나름대로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근데 간혹 이제 이런 그 구조를 잘 모르고 그냥 대략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은 법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